없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갑, 담배 한 갭이 8만 원 받고 팔아. 밖에 동생들 통해 교도관에게 유흥업소 로비 벌여 사제물품 밀반입하기도 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태도 불량하다고 집단 구타 당했다. 조직폭력배와 교도소는 뗄 수 없는 사이다. 별을 달고 나와야 사회에서 이권과 머릿수가 생긴다. 조폭들에게 이권은 조직에서 사업체 운영을 허락받는 것이고 머릿수는 부릴 수 있는 부하들을 말한다. 20대 절반을 형님들 민원 처리하느라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뒤에야 전주를 소개받아 자본금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한 조직원 이 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런 질 낮은 짓을 하지는 않는다. 돈 좀 있는 이들에게 담보로 외제차를 받아놓고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더 뜯다가 더 이상 쥐어짤 수 없을 때 그 외제차를 주변에 수백만 원을 받고 빌려준다. 나중에는 전문업자를 불러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한 뒤 대포차 업체에 넘기면 그만이다. 최소 원금의 5배 이상은 챙기는 장사다. 게다가 이 사업은 비수기가 없다. 이 씨의 말처럼 교도소는 신입 조폭들의 관문이다. 일부러 폭력 사건을 저질러 신고식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년원 이력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검증된 포트폴리오로 쳐준다는 것. 전직 조폭 이모 씨는 1998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산 사상구에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돈을 갈취하면서 생활했다. 지역 관할인 사상경찰서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당연지사다. 경찰의 관리를 받던 중 폭력 사건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받고 부산 소년원에 들어갔다. 주먹으로 다른 소년수들과 서열 정리를 했다는 그는 최고참 격인 방장이 됐고 밖에서 유망주로 알려졌다. 출소 열흘 전에 문신은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 서예 반장을 불러 먹물을 갖고 오라고 했다. 방에 그림 잘 그리는 애가 하나 있길래 걔한테 먹물을 묻힌 바늘로 종아리에다 라인을 따게 했다. 조폭 세계에서는 어느 소년원을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기자가 만난 다수의 조폭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은 대전의 대덕 소년원과 가장 악명 높았다. 마침 이 씨는 부산 소년원 출소한 직후 다른 폭행 혐의로 대덕 소년원에서 2년가량을 지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2000년 5월 대덕 소년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당시 언론에는 소년수 김모군이 반장 선출에 불만을 품고 12명의 소년수를 동원해 소년원을 점거하고 교도관들을 폭행, 가스총을 빼앗은 사건으로 보도됐다. 이 씨는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생활반장과 전산반장이 시비가 붙었다. 교도관들이 보도방에서 CCTV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보도실로 2명을 불러 서로 싸운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교도관들이 서열이 더 높은 생활반장 편을 들면서 전산반장의 뺨을 때린 게 화근이 됐다. 화가 난 전산반장이 전산반의 소년수 30명을 동원해 보도실로 쳐들어가 소화기 핀을 뽑아서 선생들 얼굴에 쏴버리고 수갑 다 빼앗아 손목에 채워버렸다. 결국 6시간 만에 특공대가 출동해 진압한 이 사건은 KBS의 작은 토막 기사로만 남아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난동을 주도한 전산반장 김모 씨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산 뒤 고향 강원도에서 조직 생활을 했다. 이 씨도 출소 후 20대 초반 나이에 부산 사상구의 한 지역 조직에 들어가 비교적 수월하게 룸살롱 운영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잡범들과 달리 조폭들은 교도소에서도 대접을 받는다. 교도소는 건달이 왕이다.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만 않으면 발 뻗고 잔다. 전국구로 알려진 현직 조폭 김모 씨의 말이다. 그는 불과 3년 전까지 전주교도소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범단으로 엮인 조폭은 노란 명찰을 받고 재소자 방에 들어간다. 방에서는 방장 밑으로 배식방장, 규율방장 등 나름의 서열이 있는데 조폭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자마자 방장이 된다. 나이 불문, 혐의 역량 불문이다. 설거지나 청소, 배식 등에서 자유롭다. 그는 교도관들도 터치를 안 한다. 방에 조폭이 있으면 규율이 잡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교도관과는 공생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교도관에게 진짜 골칫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거는 재소자다. 교도관도 사람인데 걸핏하면 코를 꿰려는 애들이 있다. 한여름에 더워서 교도관이 모자를 벗으면 왜 세금으로 근무하면서 탈모하느냐?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왜 1~2분씩 늦느냐? 이런 식이다. 교도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소장과 면담하겠다고 요청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괴롭힌다. 하지만 조폭은 이런 재소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든다. 장기 10년에서 15년형이나 무기수가 아닌 바에야. 사회 복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조폭의 눈에 띄어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범죄 유형별로 순서가 정해진다. 김 씨는 조폭들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자가 사기, 성폭행,
살인으로 들어온 재소자들이다. 사기범들은 접시꾼이라고 부른다. 걔들은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을 친다. 그래도 범털은 방에다 먹을 걸 사다 주니 어느 정도는 대우해준다. 성폭행범은 서열 제일 끝에다 두고 온종일 변기통만 닦게 한다. 나이 대접도 안 한다. 그리고 살인범의 경우 명분 없는 살인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안에 있다 보면 별의별 범죄자를 다 만난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폭력 휘두르는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인범이나 배우자가 바람난 사실을 알고 격분에 살인한 택시기사 같은 범죄자들이다. 우리가 그들한테 뭐라 하겠나. 흥미로운 것은 김 씨가 2004년 서울구치소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같은 방을 썼다는 점이다. 당시 김 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 방에는 서진룸 살롱 사건으로 유명한 서울 목포파 조직원과 청량리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있었다고 했다. 그해 9월인가 유영철이 들어왔다. 교도관들도 터치를 안 하고 아주 아나무인인데다 남들 머리 위에 있으려고 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단체로 손을 봐주니까 비명을 꽥 지르더라. 밖에서 깡패 CX 하나 못 죽이고 들어온 게 한이라고. 실제로 유영철은 악성 재소자로 유명했다.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음란물을 밀반입하거나 교도관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교화 불능에 가까운 모습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교도소에서 조폭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무대는 공장이다. 흔히 출력을 나간다고 하는데 조폭들이 공장의 관리직을 맡는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조직과 손을 잡고 대포통장 장사를 벌인 보이스피싱 1세대의 증언이다. 교도소에 있는 조폭이 전국구인지 아닌지는 공장에서 증명된다. 반장, 작업반장, 문방경리, 소지반장, 부식반장, 요리반장 순으로 공장 서열이 나뉘는데 직책 하나 못 얻은 애들은 족보도 없는 놈들이다. 돈 없고 내공 약한 반달들로 방구석에 앉아 일반 재소자들과 형님, 동생하며 서열놀이 하는 거다. 그에 따르면 이들 반장이 공장의 재소자 약 60명을 관리한다. 특히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공장은 교도관들, 감시가 허술해 공장에서 일하는 오전 시간대는 거동이 자유롭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일을 하지도 않는다. 밖에서 보면 대단한 권력은 아니지만 공장 관리직은 교도관도 잘 안 건드린다. 그날그날 할당량을 채울 수 있게 재소자들 기강을 잡아주니까 또 형님들이 영치금으로 한 100만 200만 원씩 써서 음식 사다가 난로에 불 피워 잘 먹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출력을 나가야 모범수로 빨리 인정돼 첩견 횟수도 늘고 귀유도 잘 받는다. 일단 공장에 가면 밖에서 서로 다른 조직원들이라고 해도 연차순으로 서열이 정리된다고 한다. 다만 부산과 호남은 지역 감정을 고려해 교도소 측에서 공장 배정을 따로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 출신인 그는 그곳에서 부산 칠성파, 동부 칠성연합파, 창원 북마산파, 거제, 옥포파, 제주 땅벌파 등과 지냈다고 한다. 물론 서로 다른 조직원들 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유태파가 세력 확장을 위해 도심에서 연쇄적인 집단 유혈극을 벌이면서 갈등이 고조된 때였다. 그 소식에 광주교도소에서도 건물을 위아래로 같이 쓰던 칠성파와 유태파 간 전운이 감돌았다. 그때 건물 위층을 쓰던 칠성파 조직원이 창밖으로 신발을 던진 뒤 내려가서 가져오겠다며 교도관을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근처에 있던 유태파 간부를 공격하면서 피상이 걸렸다. 난리도 아니었다. 교도소에 칠성파와 유태파 식구가 30명 가까이 됐는데 첩견장에서도 치고 받고 매일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아무 실적 없는 조폭들은 교도소에서 무시받지 않으려 조사, 도중 검사에게 자신이 조직원이라고 털어놓기도 한다. 그는 얼빠진 놈들이다. 조직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위아래 계보를 전부 자백해야 한다. 그 순간 해당 조직이 수사기관 감시를 받는 것부터 잘못하다간 계좌 추적까지 당하는데 프락치 수준도 못 된다. 범단 기록 유무를 떠나 진짜들은 밖에 선배들이 잘 봐달라며 교도소 조폭들에게 영치금하고 편지를 붙여준다. 그럼 안에 있는 조폭들이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운 건 요새 수도권에서 MG, 조폭이라고 하는 어린애들이 잡혀 들어가면 스스로 어느 조직에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동기들과 안부 전화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꼬리 썩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거물급의 생활은 또 다르다. 2011년 김해 교도소에서 검서방파 김태촌을 목격했다는 전직 조폭 강모 씨의 회고다.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공장에는 안 나왔다. 대신 6인 혼거실을 혼자 썼고 전담 소지도 있었다. 보통 소지 한 명이 재소자 30명을 관리하는데
그걸 교도소가 왜 모르겠나. 워낙에 조폭계 거목이니까 챙겨준 셈이다. 그래서 접견 갈 때 전담 소지가 휠체어 밀어주고 설거지나 빨래도 다 해줬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도 없는 물건을 갖고 다니면 갑으로 쳐준다. 그런 물건은 또한 부르는 게 값이다. 대표적으로 담배가 그렇다. 강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도관들이 직접 담배를 재소자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다. 그때 교도소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담배 팔아다 번 돈을 와이셔츠 포켓에다 두둑이 꽂아 넣은 채로 아무렇지 않게 교정을 돌아다녔으니까 라고 했다.